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9%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42% 하락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다소 꺾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되는 7월 CPI 지수가 꺾였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왔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주가의 반등은 이미 이 물가 상승이 피크를 찍었다는 걸 예측하고 먼저 움직였다는 말인 거죠. 하지만 시장은 또 확실한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다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곧 발표가 되죠.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되니까 미국장 시작 전에 CPI 지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CPI 지수의 하락폭에 따라 이 주가의 방향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8.7%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 6월 수치인 9.1%보다 0.4%포인트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가 된다면 향후 이 주가의 방향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CPI 지수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도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죠. 자, 이제는 그 걸림돌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꼭 잘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놓는 기업이라면 정말 믿고 중장기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죠. 각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이 수요 부진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에 이어서 미국의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마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이는 2분기 매출이 종전의 예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3분기에도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영업 마진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자, 공급망 부족의 이슈에 이어서 높아지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거기에다가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이 수요가 악화된 점 등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루 전날이죠. 엔비디아의 2분기 예상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분기보다 매출이 19% 정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밝히면서 이틀 만에 10% 넘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론마저 암울한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동안 이 배터리 섹터는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하루 4.58%나 급락을 보였고 최근에 반등을 보이던 지수였는데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빠지게 되었죠. 자, 인텔의 TSMC 발주 취소도 있었고 국내도 삼성전자가 3나노를 개발했지만 여전한 수율 문제가 있고요. 시장은 디램 메모리 시장을 최소 2023년까지 심각한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반등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 총 520억 달러, 하나로 약 68조 원 규모의 이 보조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발효가 됐죠.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의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자, 시장은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반도체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고,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에 22조 원을 들여서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죠. 지난달이죠. 그리고 향후 20년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립을 위해서 약 2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패키징 이 제조 시설과 연구개발 센터를 세운다고 밝히기도 했죠. 자, 거기에다가 이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1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당장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둡긴 하지만 기업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난 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 소재죠.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최첨단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인 배터리와 함께 이 반도체는 꼭 투자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은 올해 이 전기차 판매량이 600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 550만 대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600만 대도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치라서 4분기에 이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이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99만 대 정도였는데요. 자, 올해는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지난달 전체 승용차 이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증가한 184만 대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전기차의 비중은 26.7%에 이를 만큼 현재 중국에서 신에너지차의 수요는 정말 식을 줄 모르고 있고요. 자, 중국 정부가 올해로 만료 예정이었던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것으로 보여서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 중국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감소하면서 올해 만료 이후에 이 전기차의 확장세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장의 우려도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칼을 뽑은 김에 끝장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반도체에 이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규제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미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 증시를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미국은 지난 60일 동안 등락폭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미 2달 전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는 말이고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한국과 유럽 시장마저 최근에 30일 기준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유럽 등은 60일 전에는 이 미국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30일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반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인도의 상승세도 무서운데요. 미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의 강한 상승세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CPI 지수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물가와 금리의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관건이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런 종목에 중장기 투자를 해야겠죠. 자, 미국의 지수 추종 ETF들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중국 2차전지 배터리에 투자할 수 있는 ETF,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고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결국 주가는 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종목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는 시간에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